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응,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켜도 되고요. 네, 마이크는 켜도 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두 분이 동시에 틀렸던 문제 먼저 하려고 하거든. 요거 3차 모의 시험 쳤던 거 쌤이 지금 공통된 오답만 불러온 거라서 각 개념 한 번씩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대답 부탁해. 잘 들리나요? 네. 예, 네. 예, 예. 그럼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엇과 같다는 걸 알고 있냐?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하고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네가 풀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직선이 주어졌을 때 교점을 구하고 싶다면 y는 이라고 두고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요런 꼴로 두고 푸는 걸 추천해요. 그죠? 이거 어차피 같은 거니까 괜히 얘를 이항 정리하려고 하면 분수가 된단 말이에요. 3분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바꾸지 말고 연립일차 방정식과 도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걸 안다면 연립 1차로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일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거든. 얘는 어쨌든 두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한 개, 즉 교점이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하려면 뭐만 다르면 됐었어요? 기울, 기만 다르면 됐었어.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직선의 특징 두 가지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 두 가지지만 만난다 안 만난다 여부는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그럼 기울기다라고 하는 건 우리 뭐였어? x랑 y의 개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서로 달라야 된다. 라고만 해주면 교점은 하나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기울기가 같기는 한데 점이 같냐, 다르냐. 기울기가 같은 건 똑같다. 근데 지나는 점이 같으면 어떤 경우에요? 일치하는 경우였어. 그럼 일치한다는 건 어때?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 해서 주어져 있는 직선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모든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 개념이라서 뒤에 계속 여러 문제 쓰이고 있을 거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고 지나는 점은 다르면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알고 있죠. 그때는 뭐만 달라야 된다? 기 중에서도 기울기는 즉 XY 계수는 같아야 되고 지나는 점은 상수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개수는 없다. 해는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네가 이 2, 3번이 낯설어서 더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치냐? 교점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를 놓쳐요. 이때는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려와서 보면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쌍의 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교점이 하나 존재하는 거는 뭡니까? 라는 얘기고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다르면 돼. 해서 개수를 가져오면요. 4분의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분의 1만 다르면 돼. 그럼 부호는 그냥 편하게 플러스로 양변에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A는 어떻게 돼요? 4가 아니면 되는 거죠. 4만 아니면 돼요. B는 필요 없어.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괜찮나요? 요거 이해돼? 네.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는 까비까비하게 틀린 문제예요. 두 분 다. 우리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연립방 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C를 D로 바꿨다라고 해서 D가 원래는 없었지만 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D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식으로 한번 적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좀 올릴게요. 첫 번째 문장 1번이라고 하고 1번 ax 플러스 by는 5는 그대로인데 c를 d로 바꿔 적었어 라고 했더니 해가 뭐가 됐다? 10하고 15가 됐다. 그럼 우리는 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10a 플러스 15b는 5다. 마찬가지 10d 마이너스 15는 15다. 라고 해주면 위에는 문자가 a, b 두 개에 대한 식이고 밑에는 d만 있는 식이니까 하나만 있는 두 번째 식을 먼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d는 30, 따라서 d는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조건을 써야 마무리가 되는데 바꾸지 않고 바르게 푼다면 해는 예요 라고 했거든. 실제로 그러면 원래 있던 식에다가 넣어봐야겠죠. ax 플러스 by는 5라고 하는 식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5라고 해서 뭐가 생겨? a, b에 관한 식 하나 있었는데 a, b에 관한 식이 또 생기는 거죠. 같은 문자에 관한 식끼리 연립하면 A, B는 아마 구해질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식에다가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이 15다. 이번에도 얘는 한 문자에 관한 식이야. 그럼 얘는 바로 풀어버릴 수 있죠. 정리해본다면 마이너스 2C는 18, C는 마이너스 9 해서 D하고 C는 깔끔하게 문자 하나에 관한 식이라 바로 나와요. 근데 너네가 이제 막힐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디귿, 여기 리을이라고 한다면 A, B 문자 두 개에 관한 두 식을 따로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가져오겠습니다. 왜? A, B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 이 말까지 혹시 괜찮나요? 네. 이해 안 되면 질문해도 돼?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위에 있는 식은 배수가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5로 나눌게. 나누기 5. 그러면 2a 플러스 3b가 1인 것이니까 밑에 있는 리을하고 연립하기 예쁘게 됐어요. 디귿하고 리을하고 뺄게요. 5가 3b, 3b 같으니까.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찬가지 대입해주면 지금 3, 여기 두 번째 속에 넣을게. 3B는 5 플러스 2A.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B는 1이다 라고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D 모두 찾았다. 괜찮을까? 네. 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깝게 멈춰가지고 쌤이 이거 대입 다 해보고 집중해야 되는 건 마지막 한마디만 적으면 같은 문자들에 관한 식을 연립해야 한다. 그래야 A, B 나온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요거 너무 아쉽게 틀린 8번. 8번은 얘들아 거의 뭐 1, 2번급으로 초반부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개념인데도 오히려 너네가 오답이 많이 있는 문제야. 너네 둘뿐만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었냐면 원래 약속은 함수이려면 모두 쏘고
한 번씩 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X와 Y를 대응시킬 건데, X가 Y로 화살을 쏜다 보고, X와 관련된 Y가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개념은 이거야. 근데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무조건 함수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네 둘 다 식을 세웠더만, 세웠는데, 1번, x의 3배에서 1을 뺀 거, y. 이거 뭐야? 식 세웠네. 함수죠. 끝났어. 그냥 x마다 y가 하나씩 결정되는 함수가 된 거예요. 그럼 왜 나머지 2, 3, 4, 5번은 안 되는지를 같이 얘기 좀 할게요. 2번, 자연수 x와 서로소인 y라고 했어. 서로소라는 얘기는 수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a와 b의 공약수가 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어도 돼. 예를 들어 자연수 4와 서로소인 수는 무수히 많아. 왜? 4라는 건 2를 소인수로 갖는 녀석인데 2를 소인수로 갖지 않는 3의 제곱, 3의 7제곱과 같은 3만 있는 녀석들은 다 서로 소일 거거든. X는 Y 하나도 봐야 돼. 근데 너무 많죠. 해당되는 Y가. 그래서 한 번씩 쏜다라는 말에 위배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3번. 자연수 x의 약수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알다시피 모든 자연수는 1을 약수로 가져. 그러니까 1은 기본적으로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까지 추가되면 2번 쏘는 게 되잖아. 한 번씩이 아니야. 대응되는 게 하나가 아니야. 이거 틀렸고요. 마찬가지 4번. x보다 작은 자연수 1이 아니고서야.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서 문제고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 하나겠지만 3보다 작은 자연수는 여러 개잖아. 1, 2. 그래서 틀렸고요. 절대값이 x인 수 얘도 마찬가지야. 일 때는 꼭 예시를 두세 개는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절대값이 만약 3인수라고 해보자. 절대값이 3인수는 마이너스 3도 있고 3도 있어요. 부호가 반대인 부수 모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쏜 게 아니게 돼. 한 번씩 쏘는 건 0뿐이 없어. 나머진 다 여러 개, 두 개씩 있다는 거예요. 이 말 괜찮을까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여기 5번까지 해서 지금 안 되는 이유 들었잖아.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없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틀렸던 문제들 모두 다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세 문제 정도였고 나머진 다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개념 복습을 철저하게 해서 딱 문제를 보면 개념이 먼저 떠오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10번도 마찬가지여서 개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F 머시기는 세모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가로 안에 넣는 것은 무엇이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뭐 10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뭐 x의 제곱과 같이 매우 더러운 식이 들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어디에 대입한다? x에 대입하시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x에 대입하라는 얘기냐? fx의 x자리에 대입하시오. 그러면 세모가
돼요라는 의미인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 말고 다른 예시를 잠깐만 해보면 fx가 3x다. 근데 f 2a 플러스 1은 3a 플러스 3이라고 하였을 때 a의 값은 무엇이냐? 라고 주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요거 뭐 마치 영어 번역하듯이 해석하듯이 해보면 첫 번째 좌변 fx의 x 자리에 2a 플러스 1을 대입해라. 그러면 얘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x 자리에 그대로 뭘 넣어? 2a 플러스 1을 넣어줘. 그러면 무엇과 같다? 3a 플러스 3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고개 한번 대면 끄덕해 줄래요? 지금 아바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음. 그러면 분배해서 6a 플러스 3은 3a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주면 a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개념 요거를 가져가야 한다. fx의 x자리에 대입하는 거다. 그럼 밑에다가도 그대로 해볼게요. 이 문제는 f 2분의 a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아까 전처럼 fx의 x 자리에 뭘 넣어라? 2분의 1을 대입해라. 그럼 뭐가 될 것이요? 2a 플러스 7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fx는 2x 더하기 5거든. x 자리에 넣는 거기 때문에 x랑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 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넣으세요. 뭐를? 2분의 a를. 그것이 무엇과 같다? 2a 플러스 7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해서 a 플러스 5는 2a 플러스 7이고 a를 이항할게요. a는 7을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대입 문제, 요건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너네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 질문 안 해도 복습하고 나서 오늘 복습하는 거 과제니까 하고 나서 질문 있는 건 톡으로 다시 물어봐도 돼. 알겠지? 그 다음 옆으로 갈게. 우리 13번. 13번은 지연이 맞췄는데 쌤이 이거 굳이 얘기하는 건 연립하는 과정 때문에 다시 한번 복귀할 겸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직선이라고 하니까 너네가 뭐로 정리하는 게 익숙하냐면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익숙해. 이 정리는 언제 필요한 거야?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고 싶었을 때 필요한 거야. 근데 문제의 목표가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정리의 가치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일 때야. 그러면 그대로 둘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얘는 교점 구할 때는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뭐가 필요한 문제냐를 봐야겠죠. 지금 그림을 보면 녹색깔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x절편 두 개와 교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두 점이 있다라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거 아니고 빼서 거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x절편 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점을 구하러 갈 거예요. x절편은 어디에 0 넣으면 돼? y에다가 0 넣으면 되죠. 높이가 제로일 때. 그래서 주어져 있는 직선 여기 첫 번째에다가 0을 넣어주면 x는 마이너스 8인 거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직선에다가 넣어주면 x는 3인 게 나오게 되겠죠. 뭔가 이상 마팔. 그래서 마이너스 8과 3이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라고 실수하시면 안 되죠? 빼게 되면은 얼마예요? 3 빼기 마이너스 8, 즉 1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반대일 때도 암산 실수하지 마시고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조심조심.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점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y는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교점일 때는 방정식을 연립해 푸는 게 편하기 때문에 굳이 분수로 바꾸지 마라. 그대로 두고 풀어라. 상수는 이항시켜가지고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꿀 거고요. 상수 이항하면서 개수도 맞출게요. y가 조금 더 숫자가 작으니까 y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즉 양변에 곱하기 1을 해서 y의 개수 맞추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두면서 8만 이항했고요. 밑에 있는 것은 5x인데 2배에서 10x. 그냥 y인데 2배에서 2y. 이항하면 15인데 2배에서 30.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두 개를 더했을 때 y는 없어지고 11x가 22다. 즉 x는 2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y도 구하러 가본다면 우리 어떤 식 쓰는 게 좋겠어? y의 개수가 1인 녀석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x 자리에 2를 넣어준다면 y는 5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그림에 x좌표가 2, y좌표가 5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높이는 y좌표에 해당되는 5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답이 예쁘지 않지만 2분의 55라고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 어, 네. 괜찮아요? 이 눈이 너무 작아지면 쌤 걱정됩니다. 아, 이거 너네 알지? 이거 아바타 인식률 장난 아니야. 눈이 이렇게 봐봐, 쌤 봐봐. 곰 눈 작아지면 감은 거야, 뜬 거야? 감은 거지. 남은 거예요. 인식률이 좋아. 예, 너 또릿또릿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번에서 헷갈리는 거 없나요? 질문 바꿀까? 네. 헷갈리는 거 있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부끄부끄해서 질문 못하는 거면 필기쌤이 올려줄 테니까 캡처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우리 속력 문제 나오면 일단 몸이 반응하잖아. 좀 어렵다라고 느끼잖아. 일단 한번 읽어볼게. A, B 두 자동차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려고 한다. 근데 A는 3시에 출발했고 B는 3시 30분에 출발했어. 출발한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 좀 유의해야겠죠. 그 다음,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요 라는 말도 조건이에요. 속력도 달라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여기까지 끊고 쌤이 이런 활용 문제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라 라고 추천해. 그래야 정확한 이해가 되거든. 지금 A가 더 빨리 출발했어. 근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더 느리게 가고 있거든. B는 30분 늦게 출발했어. 근데 더 빨리 가고 있어. 그럼 두 차는 서로 가까워지겠지. 언젠가는 만나겠지. B가 더 빠르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B가 출발한 지 X시간 후 A와 B 사이에 거리를 Y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 거속시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줬거든요. 원하는 건 거리예요. 뭐 사이에? A, B 사이의 거리.
그럼 A,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는 게 맞죠?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B가 30분 늦게 출발했어요. 그럼 이동된 시간이 어때? B가 출발한 지 X시간 후라고 해서 B를 기준으로 X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30분 일찍 출발한 A는 시간을 더 많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30분 더 이동 중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래에 있는 B가 X시간 이동한 거라면 위에 있는 A는 X시간 플러스 30분 더 이동 중이야. 근데 분이라는 건 시로 바꾼다면 60분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시간 더 이동 중이냐? 라고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2예고요. 아이디어를 얘기할게요. A 자동차와 B 자동차 사이에 뭐를? 거리를 Y라고 한대. 출발한 지점은 여기라고 할게요.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주어야 둘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라는 거 혹시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A가 지금 먼저 출발했거든? 그래서 앞에 있을 거야. 그리고 자세하게 이해하면 좀 마음이 힘들 테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 x가 2보다 작다라고 주어진 이 조건은 뭐 때문이냐면 언젠가 b가 a를 추월할 거거든. 왜냐면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x가 2보다 커지면 b가 더 앞에 있어. 그래서 b에서 a를 빼야지 거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a가 먼저 출발해서 앞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a 거리에서 B 거리를 빼면 돼. 얘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A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속력은 지금 80. 이동된 시간은 X시간 플러스 2분의 1시간 빼기. B의 거리는 속력은 100. 이동한 시간은 X. 그거를 y라고 하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해서 정리하면 곱하기라고 곱하기인데 x라고 오해할까 봐 지웠고요. 80x 더하기 40 빼기 100x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0x 더하기 40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녀석입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어렵겠지만 한번 좀 이제 다시 들여다보고 내 힘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쌤이 하나씩 넣는 이유는 모의 시험 치면서 한 번씩 공부하는 거 되라고 넣은 거거든. 학교 쌤이 한두 개는 좀 어려운 거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신 시험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너네가 자주 하는 실수 얘기할게. 시험에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비율기와 y절편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 너네 둘뿐 아니고 쌤은 그냥 대표적인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이란 사실. 기울기라는 건 x의 개수예요. x까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요거 주의. 자주 합니다. 최다 오답, 최다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래 있는 20번에 안 틀리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둘 다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실수함수 그래프에서 라고 하면서 그림을 줬어.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구해내야겠죠. 기울기와 y절편. 기울기는 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동된 걸 봐도 된다고 했어요. 다만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플러스였을 때는 오른쪽 위,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 아래야. 그래서 너네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오른쪽 위로 가고 있구나가 제일 먼저 보여야 해요. 제일 먼저. 그래서 기울기는 내가 틀리더라도 부호는 안 틀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값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하는 동안 위로 올라오는 거야. 출발 지점은 여기야, 얘들아. 그림에 낚시당하면 안 돼. 출발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점이 위로 올라온 거 맞잖아. 왼쪽에 있던 점이 위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혹시나 선을 이렇게 그었다면은 올라온 게 아니라 내려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출발을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이 점이 위로 올라온 거 맞죠? 실제로 4분의 2 x 변화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입니다. 혹시나 좀 이제 틀릴까 봐 걱정돼서 점으로 구한다면은 참고해서 y절편은 0, 마이너스 2, x절편은 4,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도 되지만 분모는 x, 분자는 y. 그 순서를 바꿔 적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y절편은 대놓고 있어. 그죠? y절편은 대놓고 마이너스 2라고 있기 때문에 식을 세우기가 편해요. y절편이 안 주어져 있으면 y절편 구하러 갔어야 하잖아. 대입해서. 근데 얘는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1x 빼기 2다라고 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이 이건 참고로 이 직선이 만약에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약 그려져 있었어. 마이너스 2고 4고 마이너스 3 거예요. 그럼 얘는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기울기 2분의 1을 구했더라도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즉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y절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건 기울기 플러스, 아래에 있는 건 기울기 마이너스. 요거 조심해서 개념 복습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지 보고요. 24, 25는 너네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학교쌤들 좋아하는 문제여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좋아하시냐면 중2부터 고1까지 좋아하세요. 중2에 처음 너네가 이 문제 겪잖아. 근데 고1 올라가면 똑같은 문제인데 고1 내신 시험에 나. 좋아하십니다. 음. 근데 어쨌든 우리는 20번까지 질문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혹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24번은요. 세직선이 주어져 있다.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문제야. 그래서 삼각형 문제는 너네가 유형을 꼭 만들 수 있어야 돼. 케이스를 머리로 말고 필기로 꼭 해줘야 돼. 우리가 필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이라 조금씩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직선이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는 이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쌤이 삼각형이라고 해놨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는 유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요. 두 직선은 평행한 경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두 직선이 만나고 나머지 한 직선이 그 점을 지나가서 교점이 한 번 있었을 때도 만나지 않아요. 두 직선이 만나고 그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날 때. 마지막 유형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세 직선이 모두 일치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안 됩니다. 근데 대표 유형은 1, 2번.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 2번으로 주로 나오니까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울기가 다 같은 건 딱 봐도 삼각형 못 만드니까 잘 안 나와. 기울기가 다 같으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거라 잘 안 나오고요. 두 개는 같은데 나머지 하나만 다르다거나 세 직선의 기울기가 다 다른 유형을 보통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번 문제 잠깐만 가보면 쌤이 떼어내 볼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a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세 직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1분의 2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xy 계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걸 한번 적어보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1분의 2는 다르다. 즉, 기울기가 다르다. 우리는 앞에 있었던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기울기만 다르면 교점은 같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미 위에 있는 두 직선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교점은 하나 생성돼 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직선 디귿이 어때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때 쌤이 위에 있는 유형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평행한 거.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도 지난다라고 두는 거야. 3, 4번은 그냥 지워놓을게.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거 평행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역과 평행할 수도 있고요. 디귿이 니은과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평행하다는 건 뭐야?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지금 기역과 평행하다는 건 디귿의 x의 개수 분의 기역의 x의 개수 이렇게 가져온 게 같다라는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니은도 이용해 본다면 마이너스 a분의 2, 1분의 마이너스 1이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a를 얻을 수가 있다. 지금 평행한 경우 혹시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정리했을 때 우변이 지금 이거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랑 또 우변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2는 마이너스 1. 그럼 부호는 플러스로 둘 다 만들어주고 a를 이항할 때는 나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수.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그림은 어떻게 생긴 거야? 기역과 니은의 교점이 생겨 있는데 나머지 한 일선 디귿이 평행하게 그어지면 삼각형 안 만들어져 라는 경우로 한 거예요. 그 다음 케이스로 가보면 교점을 디귿이 지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역과 니은의 교점이 필요하겠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구해야 어디에 넣을 수 있어? 디귿에 넣을 수 있어요. 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거 x를 없애기 위해 기역에다가 2배 할게요. 그리고 이항할게요. 자, 두 직선을 서로 빼주면 5y는 15, 즉 y는 5가 나오고요. y도 마찬가지 대입해주면 x는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는 게 좋겠지. 니은이 예쁘게 생겼어. Y, 음. 아, Y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 고마워. 우리 먼 길 갈 뻔했다. 그지? 고마워. 자, 그러면 니은에다가 대입을 해서 x는 이라고 나 니은 말고 기억이 났겠네. x 구하는 거니까, 그지? 음.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8, y가 3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x는 2라고까지 하면 얘가 뭐예요? 교점. 얘를 어디다 넣어야 돼? 디귿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 그럼 실제로 디귿이 위로 쭉 올라가면요. a 마이너스 ax 더하기 y 플러스 5는 0이거든요. 뭐 하는 김에 마저 대입할게요. x 자리에 1을 넣고요. y 자리에 3을 넣어요. 그러면 a는 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즉 a는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이 세 가지에 뭐를 구해라? 곱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해. 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정확한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점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면 평행한 경우와 교점을 지나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개념을 복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변별력 문제로 대표 유형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25번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개별로 틀린 건 쌤이 따로 또 얘기해 줄게요. 해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또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두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너네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세 직선의 교점이 주어지면 어느 직선의 교점인지 찾아야 돼.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는 거. 세직선의 교점은 최대 3개일 수 있는데 얘랑 만나서 생긴 건지 얘랑 만나서 생긴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방법이 뭐냐?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여기도 똑같이 우선 대입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냥 두 점이 주어져 있거든요. 해서 쌤이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두고 순서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0,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0 더하기 20 더하기 a는 0. 문제가 없죠? 그냥 얘는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의 a를 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도 넣어볼게요. 0 빼기, 아니 플러스 바꿀게. 플러스 5 더하기 2는 0.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좌변은 있어요. 7인데 우변은 0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냐? 아, 니은은 교점이 아니구나. 니은의 교점이 아니구나. 잠깐만. 자, 그럼 니은의 교점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 기역과 디귿의 교점이었구나. 무엇이 0, 마이너스 5는 이 둘의 교점이었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디귿에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고 기역에 넣었을 때 A의 값이 얻어진 게 맞다는 얘기예요. 0, 마이너스 5는 기역의 교점이 맞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22 이제 확정인 거예요. 디귿도 넣어볼게요. 0, 마이너스 5 넣으면 0 더하기 5D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따라서 D는 5분의 3이 돼요. 얘도 0, 마이너스 5가 어디 위에 점인지 몰랐을 때는 AD가 얘라고 할 수 없어.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 지을 수 없었는데 니은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니은의 교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 디귿의 교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의 값도 결정된 거죠. 이런 맥락으로 나머지 점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4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다가 넣어봤다라고 했을 때 기억은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억은 넣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A의 값이 탕탕 정해졌단 말이야. 근데 기억에는 A를 구하기 위해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넣는 게 의미가 없어. 기억은 A를 구했어. 그러니까 이용 안 할 거야. 괜찮나요? 그다음 니은으로 가보면 B는 아직 안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0.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의미가 있죠. B는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도 넣어볼게요. 디귿은 아직 모르고 있는 C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4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3은 0인데 우리가 이미 D는 5분의 3이라고 구해놨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4 곱하기 5분의 3 빼기 3이 0이다. 즉 마이너스 3C는 우리가 통분해주면 5분의 12 더하기 15 그래서 27 C는 5분의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매우 더럽게 생겼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써요? 세 직선의 교점이 이 문제처럼 주어졌다 하면 너네가 당황할 수 있어.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건가? 그걸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점부터 기역, 니은, 디귿에 넣어보면 반드시 말도 안 되는 니은과 같은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통해 두 문자 구하고 또 남아있는 점도 마저 대입해주면 몰랐었던 나머지 BC까지 얻을 수 있게 된 무조건. 그래서 넣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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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곱하기는 마저 복습할 때 답 나오는지 해보라고 킵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필기 바로 올려줄 테니까 오늘 할 일에 포함해서 꼭 복습해 주시고요. 나머지 개별로 모르는 건 요 복습하고 나면 쌤이 개별 풀이 해줄게. 알겠지? 네. 네. 응, 좋습니다. 수고하셨고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또 자습할게요. 이동시켜 줄게.